이게 뭐든지 내가 약할 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할 때 뭔가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가해자가 딱 들어오면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동네 의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요, 스마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자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마트 정신건강의학과가요, 성남에 있진 않고요, 세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내용은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가스라이팅 요즘에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가스하고 라이팅이거든요. 그 정신과적인 정식적인 용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유행어라든지 뭐 이런 거니까 제가 정신과 배울 때는 이런 용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계속 뭐 가스라이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좀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걸 가스라이트 이펙트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이게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좀 조작을 해서 그 사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행위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렵죠. 제가 또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스라이팅이 왜 어떤 유래냐면요. 이게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44년작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를 에서 나오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은요, 처음에는 아주 잘해줍니다. 이게 끈끈한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사이비 종교가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 처음에 오면 어떡하죠? 처음에는 잘해줘야 되겠죠. 처음에 잘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이비 종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하고 뭐 인상이 좋다느니 뭐 못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는요,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잘해줬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좀 비난을 하다가 좀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좀 헷갈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질책하고 비난으로 이제 피해자 스스로요,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요. 나는 별로인가 보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굉장히 무능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요, 자존감이 굉장히 좀 떨어지면서요, 자연스럽게 가해자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만, 나는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서 이제 교주들한테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외부와 차단시킵니다. 차단시킨다는 게 뭐냐면요, 외부하고 이제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면 다른 사람 조언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 이야기 틀렸어. 그 사람 이야기 듣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의견을 전혀 들을 수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이제 고착화 되겠죠. 그 후로는요, 그 외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피해자가 계속 그걸 무시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이 이제 완성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요, 가스라이팅하고요, 저희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는 인지치료하고요,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인지치료와 가스라이팅은 완전히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지치료는요, 환자의 인지적 왜곡을 교정해서 자존감을 높이거든요. 환자한테 좋은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뇌 작업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반대죠. 좋은 세뇌작용이 아니라 부정적 세뇌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제 반복적 세뇌작용을 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자기가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게 방식은 같고요, 결과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자체가요, 지금 저도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스라이팅이요,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냥 비의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하는 가스라이팅은요, 대부분 비의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자식을 어떻게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뭐 잘 이용해 보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애가 잘하고 있는데도 계속 너는 잘 못해. 너는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주입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주입인데,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제 환자분들 중에서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부모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었던 분이죠. 이제 부모님 이야기밖에 안 듣고 부모님이요 다른 대인 관계를 계속 단절시키니까 친구 관계도 없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하고 막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받았던 게 가스라이팅이구나, 부모님한테 가스라이팅 받았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도적인 경우보다요 비의도적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가해자도요 자기가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인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스라이팅이 쉽게 일어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피해자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많냐면 부모님, 형제들도 많고요. 스승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비, 그러니까 교주 같은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 절대적인 관계가 가스라이팅이 쉽게 일어나는 관계고요. 그리고요 가해자가 매력적이고요 인기가 많고 카리스마가 있는 대상인 경우에 가스라이팅이 쉽게 일어납니다. 가해자가요 뭐 매력도 없고 막 좀 소위 말해서 막 좀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한테 뭐 가스라이팅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피해자가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일 때 좀 잘 일어납니다. 피해자가 기분도 좀 좋고 자존감도 높고 재밌게 지내고 우울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보다는 피해자가 뭐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경우에 가스라이팅이 쉽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스라이팅 아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로 가해자가 부모죠. 가끔씩 뭐 형제인 경우도 있긴 한데 부모가 주로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폐쇄적인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가정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다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가정이라는 공간이요. 부모가 인생에서 첫 대인관계거든요. 그리고 비의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 학대가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피해자를 이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애착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볼비 선생님이 말했던 애착이론에서 보면 이게 불안정 애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요즘에 말하는 PTSD 있죠. PTSD 중에서 컴플렉스 PTSD랑도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면 착한 아이 증후군, 뭐 애정결핍,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계성 인격장애처럼 뭐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요 가정에서의 가스라이팅하고 다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연인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가해자는요 뛰어난 외모 등 인기가 많고 매력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 연인 사이가 아까 가스라이트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피해자는요 연애 경험이 좀 없거나 적은 경우, 그러니까 뭔가 비교를 할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가해자의 목적은 좀 다양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좀 갈취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좀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양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칭찬하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비난하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자존감을 많이 좀 떨어뜨리게 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걸 나쁜 남자, 나쁜 여자라고 하죠. 마음을 좀 종잡을 수 없는 정도. 이제 이러다 보면 연인이 자신을 떠나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겠죠. 부모 여인 위에요 가스라이팅을 조심해야 하는 관계를 보시면요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 이게 가장 좀 큽니다. 요즘에 직장 상사들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경우들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 가스라이팅 많이 보고, 교사와 학생,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대적인 좀 존재잖아요. 그래서 학생을 좀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고요. 서희초 교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요즘에는 또 좀 희한하게 학부모가 또 교사를 또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막 떨어뜨리게 해요.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교사분들 중에서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학부모들이 막 계속 비난을, 선생님을 굉장히 막 깎아내리는 거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자기는 막 카이스트 나왔는데 선생님 어디 나왔어요? 막 한다든지 이렇게 선생님을 교묘하게 좀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일으키고 자기 자식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가스라이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하고요 의뢰인 사이에서도 은근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의사하고 환자 관계입니다. 이게 은근히 많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이런 이야기 하기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정신과 의사하고 환자들 사이에서요 가스라이팅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환자 입장에서 뭔가 의사가 너무 가깝게 뭔가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러면 뭔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스킨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정신과 의사들 어떻게 트레이닝이 많냐면 환자가 저희한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물러나거든요.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둬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뭐 음료수 하나 주시면은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좀 비싼 제가 봐도 좀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에 딱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 없으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집단적인 가스라이팅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독재국가이죠. 저는 여기 그 위쪽 있죠. 우리 위쪽 국가 북한이 아마 좀 이게 집단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특정 인물을 어떻게 보면은 부각시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정보를 차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도 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비 종교 들어가면 뭐 차단시키고 굉장히 집단적인 가스라이팅을 시도하죠. 그 다음에 또 저는 무서운 게 요즘에 정치적인 단체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에 좌뇌 우뇌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치닫는 거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 요즘에 제가 이것도 저희도 유튜브 방송이긴 한데 유튜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이게 유튜브가 은근히 좀 가스라이팅을 좀 조장하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치적인 것들도 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좌쪽이다. 그러면은 좌쪽만 계속 연관 검색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뭐 허무맹랑한 어떤 뭐 유언비어 같은 거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음모론 같은 거 이런 거에 막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다단계 회사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좀 가스라이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중파라든지 다른 매스컴도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면이 되겠죠.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좀 올렸는데 이 사진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하고 이게 괴벨스라는 분인데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스라이팅의 어떤 이분들이 한번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독일 국민들이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집단적인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독일이 그 당시에 나치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집단적으로 뭐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일본 뭐 국민들이 뭐 다 나쁜 사람이었을까? 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집단적으로 한 거죠. 이게 제국주의, 과거에 독재나 제국주의 국가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패턴이다.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요, 이제 제가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좀 대처할까? 우리가 비난이나 질책 자체가 무조건 가스라이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가스라이팅이 너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하기만 하면 이거 가스라이팅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일방적인 관계 있죠. 이게 동등한 관계가 아닐 때는 가스라이팅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내가 당한다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가해자하고 우선은 분리시키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게 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으면은 내가 특정 어떤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게 되고 그쪽에 매몰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게 굉장히 좀 의견 청취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일 무서운 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이 사람한테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가장 당하는 이유인데, 내가 관계가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가스라이팅 항상 조심하시고, 가스라이팅 내가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하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